자, 마지막 이슈 남아있네요. 네. 드디어 메타버스입니다. 네. 자,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네. 메타버스 관련주 급등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최근에 뭐 또 바이브 컴퍼니였나요? 맞습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1% 수익이 났는데요. 네. 그 종목은 바로 어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급등세 나오는 와중에 네.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잘 버텨냈거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더 남아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네. 어떨까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더 룸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왔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있었던 블리자드를 인수했던 것 자체가 네. 왜 인수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단순하게 게임 회사였기 때문에 인수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IP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NFT에 대한 것 자체가 좀 더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으로 봤었을 때 그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테마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IP 업종들에 대해서 많이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IP 중심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그때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메타버스 육성 산업을 하면서 5,5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정책을 밝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자체는 없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월 달 초반부터 약세였던 메타버스 업종들의 분위기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메타버스 업종들이 지금 이전처럼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 이유가 뭐냐면은 긴축적인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또 2주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격주 네. 형식으로. 다음 주가 여러분들 정말 변동성 있는 시장일 거고요. 여러분들 성장주 들고 있다. 내가 만약에 메타버스나 이런 성장주 중심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주가 실적도 실적 발표 있는 시즌이긴 하지만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FOMC 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장주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항상 늘 FOMC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 브리핑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판단에 도움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메타버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또 900명 넘었으니까 종목 나가야 되거든요. 아, 네. 일단 힌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첫 힌트는 번째. 이제 네.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블리자드 테마다. 블리자드 테마요? 그렇죠. MS랑 오. 이제 블리자드 이제 인수 관련 네. 테마였다. 네. 근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이것도 IP 관련된 겁니다. IP 관련된 그렇죠. 거? 저작권이 네.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블리자드가 인수 당하게 되는 건데 그럼 블리자드 관련주는 네. 좀 안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조금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네. 그런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없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IP를 인수하면서 IT 업체들이 IP를 인수해가지고 그 IP를 가지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지금 만들자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다른 IT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IP 업종들을 인수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을 때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힌트는 너무 방대해요. 네, 조금 그렇기 더 때문에 세심한 힌트 네.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말을 해자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게 5글자입니다. 5글자인데 글자? 이제 좀 네. 소프트한 종목입니다. 소프트한 종목. 네. 뭔가 소프트가 시가총액은 들어가겠네요. 이제 1,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네.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사실 테마성을 탔거든요. 그렇죠? 네. 탐미성 타가지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테마가 네. 대장주가 손오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오공 자체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이하이면은 사실상 네.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도가도 못합니다. 일명 잡주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묶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IP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자체가 다음 주에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힌트를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소프트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5글자의 소프트입니다. 네, 5글자에다가 소프트한 종목. 네. 여러분들 혹시나 생각나는 거 있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신다면요. 맞다면 제가 정답을 외치면서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딩동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의 도전 골든벨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맞추실 분들 바로 노란톡방 입장을 한번 해주세요. QR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모난 거 보이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어머,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자,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요. 네. 뒤에 소프트한 종목명은 바로 캐리소프트.
딩동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캐리 네. 소프트였네요. 네, 사실 이 캐리 소프트, 네. 살짝 제가 좀 밀당을 하려고 네.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려고 했다가 네. 그냥 뭔가 네. 맞다라고 딩동댕 네.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900명도 네, 달성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리 소프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00억짜리도 사실상 시총이 엄청 큰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종목명만 안다면 혼자 투자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 캐리 소프트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 필요가 있을 거고요. 종목명이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캐리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업계에서 이제 IP를 통해 저작권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슈로 많이 상승했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치의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려는 모멘텀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치에 상승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하한가를 맞으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일정량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10,000원대를 유지해주면서 이제 2만 원 정도와 10,000원 정도의 사실상 웨이브를 이제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 15,000원의 종가를 맺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음 주에 반등을 해줄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라는 그런 이지선다가 남아 있습니다. 내려간다라면은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요거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15,000원 근방에서 좀 움직여 준다라면은 사실상 이전치의 고점 라인을 깰 수 있을 만한 도전 자체가 네.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네.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정말 차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두 다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캐리 소프트 종목명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언제 들어가야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2개 종목이 더 남았어요. 네. 2개 종목이 더 남았는데 한 개는 또 뭘까요? 뭔가 요즘 핫한 종목인가요? 핫한 테마인가요? 맞습니다. 핫한 테마기도 하고 사실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대한 해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지 요소다. 네, 해지 요소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네. 현재 지금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관련돼서 전망을 말했을 때 네. 굉장히 안 좋은 대외적인 리스크 상황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 상황 중에서 가장 선물로서 많이 뛰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원유였죠. 네. 유가였죠.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가가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중동에 있는 예멘 같은 경우도 예멘이나 아랍에미리트 둘 사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전 자체가 형성이 뭔가 좀 점진적으로 다가간다라면 만약에 네. 그러면 유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말했던 게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볼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테마성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시장 관련돼서 이제 따로 신라 섬유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형성을 떴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형성을 띠고 있는 거는 이제 유가 관련주다. 네. 그래서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유가 관련주 지금 수익률표 봤을 때 중앙 에너비스랑 네. 또 훈구석유도 우리가 맞습니다. 수익이 났는데요. 네. 혹시나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난 거를 끝까지 발굴해서 계속 캐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 두 종목 중에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다른 종목으로? 네. 그러면 그 종목을 또 가져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미 수익이 이렇게 났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 그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 다른 종목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전에 유가가 상승했던 시장과 지금 유가 상승하는 시장이 조금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네. 첫 번째 이전에 있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자체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었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비축류라든지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불량인적인 모습이 형성되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 중심주들이 원래 기존에서는 테마성을 가져가지고 뭐 1등주, 2등주, 3등주 형식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좀 다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주목을 받았지만 2차적인 상승을 못했던 종목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후발주들. 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미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니까 후발주 지금 아직 2차적으로는 더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석유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글자 정도인가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네 글자입니다. 이게 네 너무 글자.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글자인 네 것 글자 같은데 별로 없나요? 네, 종목이? 별로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이고 아.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사실 지금 유가 관련주에서 테마성에서 대장주가 됐습니다. 네. 대장주가 됐는데 사실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치에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상승하지 못했고 이제서야 빛을 발하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석유 관련된 네 글자짜리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흥구석유 GSE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땡 잘못하시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직 맞추시지 못했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신다면요. 이번에도 맞추신 분은 딩동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도 오른쪽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한국석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자, 뭔가 어떤 종목일지 조금만 더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가 이게 사실 시장에서 네. 테마성을 가지면서 가려면은 보통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로 1,000억에서 3천억 이하 정도인 종목이 네. 테마성을 타기 쉽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단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이 이제 1,600억 정도, 1,500억 정도? 1,600억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아. 이제 시가총액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앞에서 캐리소프트 나갔지만요. 시가총액이 작은 거일수록 급등이 나오기는 쉽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좀 잘 캐치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또 이제 시장 경험 자체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장 경험 자체가 네. 안 좋은 시장 때부터 했었어요. 좋은 시장 때를 했었지 못해가지고 네. 안 좋은 시장 때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더 익숙하긴 합니다. 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 시장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때 대세 상승장 때 그때 많이 맞아요.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약세장에 대해서 경험적인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과거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사실 제가 요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계좌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시장에 대한 전략 자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제가 디톡스 방송에서 네. 제가 그때 당시 때 4월 정도였는데 그때 83,000원인가 84,000원대 네.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정리하시고 나중에 6만 원 정도 수준이나 7만 원 정도 수준에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삼성전자가 그때 갔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의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대대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결국에 수요일 날 있을 FOMC와 목요일 날 있을 국내 시장의 LG 엔솔 관련돼서 상장 이슈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으로 하여금 대형주의 향방을 좀 더 가릴 수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내가 들고 있다. 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주식을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를 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좀 안정적이고 대장주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그런데요.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수급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맛보고 싶고 재미를 보려면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두 종목이 나가는데요. 두 종목 일단 캐리소프트는 이제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는 네. 아직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자체가 시총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이슈를 받아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요. 이런 전략들 세워드리고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입장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석유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올라왔나? 극동유화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극동유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어떤 분께서 한국석유를 두 분이나 외쳐주셨어요. 네. 한국석유는 맞나요 혹시?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있어요. 네, 근데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요거는 밀당이 되겠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네. 캐리 소프트라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제가 멘트를 치면서 지금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힘든 시장에 조금 잠시나마 웃으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사실 방송 종목을 좀 공개하는 게 낫지 네. 않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2+1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유가 관련된 중심축으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네, 한국석유입니다. 맞춰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과거에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성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네. 상승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전치에 중앙이너비스와 약간 다르게 상승을 했을 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쭉 그렇죠? 밀렸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빠지지 않고 이번에서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맞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 친구를 지금 제가 왜 들고 왔냐면은 이 유가 관련주에 대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유가 관련주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의 전략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나리오가 딱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좀 자세한 포인트들 노란톡방 안에서 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지금 공개됐죠? 한국석유라는 거. 오늘 캐리소프트랑 한국석유 공개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까지 우리가 원래 1+1+1이었는데 한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네요. 자, 수익률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달의 수익률표입니다. 우리가 17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대보마그네틱, 생방송 중에 공개됐던 종목,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알루코, 바이브컴퍼니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일단 테마 어떤 게 오를지 이제 주 초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서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얼마인지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수 들어가서 좀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원하신다 하신다면요. 또 내 계좌가 마이너스밖에 없으시면 노란톡 한번 입장해 보셔서 좀 그냥 무료로 한번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먼저 참여 가능합니다.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한데요. 저희 방송 끝나면 문 딱 닫습니다. 방송은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실 시간도 1분 30초밖에 남지 않은 거니까요.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제프 전문가님과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 한마디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항상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이 하면은 결국에는 방송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지만 전략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계좌가 이렇고 어떤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이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장주 중심이나 지금 현재 많이 물려 계시는 것 중심으로 왔을 때 내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해야지 이 상황을 디딜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란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믿고 보는 전문가님,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